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을 썼을 때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꼴이라고 썼을 때 자,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자,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우리는 꼭지점이다 라고 불러주죠.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마찬가지 자, 여기도 우리는 p, q라고 하는 꼭지점이다 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 꼭지점의 x좌표인 x는 p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x는 p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말은 얘가 점점 감소하다가 꼭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좌우의 값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은 q가 되더라. 자,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점점 증가하다가 꼭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이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으로 q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으로 q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서 여기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얘가 계속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니까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의 이 y좌표가 결국엔 최대값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클 때는 꼭지점의 y좌표인 요 q가 결국엔 최소값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따라서 최대값은 없다.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일반적으로 x의 값에 보면 실수 전체일 때 이러한 2차 함수 모양에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q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최대값은 없다. 자, a가 0보다 작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q를 가지게 되고 최소값은 없다. 자, 그랬을 때 x는 p라고 하는 점에서 꼭지점이 결국에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꼴로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일반형이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하는 일반형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 이 일반형에서부터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지점을 구하는 내용들도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던지 간에 내가 찾아야 될 것은 꼭지점이다. 이 꼭지점을 찾아주는 것이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0이
꼭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5,0이다. 자, 따라서 얘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4라는 꼭지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다? 4가 되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냐? 라고 한다면 얘는 x는 5일 때 최소값 0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문항들이 가끔 존재한다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형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일반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꾸로 꼭지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자, 3을 2로 나누어서 제곱해 주는 거니까 4분의 9 빼기 4분의 9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배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1이다. 2분의 9. 자, 그래서 얘가 2배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간단하게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2분의 7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도 구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자, 4를 2로 나누어서 제곱해 주시게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으로 1을 가지게 될 거고,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 블록한 그래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다. 자, 여기서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수지와 서진이의 대화를 보시면, 자, 수지가 어떤 2차 함수의 최대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2차 함수는 무엇일까? 자, 그럼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대값을 얘기했으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다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가 말한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인 함수를 써보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창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개 이상 써보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지가 말한 이차함수가 하나로 정해지도록 다른 조건을 추가하자.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추가할 거냐면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정해지겠죠. 자,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조건으로서 뭐 0,2를 지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0 대입하시면 a 더하기 3이 2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차함수를 하나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학 역량 길기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차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차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차항에 대한 정보를 미지수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긴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구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얘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으로 3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한된 범위, 실수 전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수 전체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범위를 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뭐 이런 데 있겠죠. x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4라는 것은 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빨간색 부분, 이 이차함수 중에서 일부분이 요만큼만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부분 내에서 최대값은 여전히 꼭지점일 때 가지겠죠. 이때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알고 싶은 최소값은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4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4를 대입해 주시면은 25 빼기 마이너스 2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2가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3 이하일 때 이러한 이차함수 범위에서 보시면은 x는 0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2일 때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면 꼭지점의 x좌표와 제한된 범위의 양 끝값에서 함수값을 모두 비교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4일 때를 바로 체크를 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제곱하시면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3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얘가 제일 작네. 이렇게 비교하라는 건데, 자,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2랑 대칭적으로 생기는 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을 가운데 둬야 되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일 땐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제한된 범위의 양 끝값을 굳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 꼭지점의 x좌표에서부터 어떠한 값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x가 2일 때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에서부터 얘는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두 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제가 x의 범위를 4까지 하고 3까지 할게요. 3까지 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여전히 3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얼마를 가지는지 이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자, 최소값을 따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일 때를 또 대입을 해 보시면은 또 4의 제곱이 되니까 또 마이너스 13이 나오네? 이렇게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5랑 3이라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비교하시면 4칸 떨어지고 4칸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똑같은 함수값이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 하나의 값은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주어진 범위를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시키도록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포함하도록 해서 이차함수의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할 일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범위를 주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자,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자,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꼭지점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파란색 부분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가장 큰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문자임 쓰는 거 다 최대값이고 소문자임 쓰는 건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면 아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3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엔 x가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한테 필요한 범위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을 언제 가질 거냐면 x가 0일 때 최대값으로 2를 가질 거고 x가 3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13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결국 구간의 양 끝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인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지 최소값을 가지게 될지를 미리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양 끝값에서 함수값을 비교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바로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변형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줬고 자,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자, 이때는 지금 꼭지점이 1,4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고 자, 최소값은 1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 얘는 한 칸, 얘는 두 칸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3 이상 4 이하의 범위에서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1을 지나서는 계속 감소하니까 3일 때가 최대값. 그래서 3일 때 계산하시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0 나오고, 자, 최소값은 4일 때 가질 거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 해주시면 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를 이제 꼭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3,4가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겠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가지냐? 자, 최대값은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값에서부터 갖게 됩니다. 자, 여기 3칸, 여기 1칸. 자, 그러니까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가지게 되고, 그때의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를 또 대입해가지고 진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해주시고 꼭지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결국 최대값이 된다. 아래로 블록일 땐, 위로 블록일 땐 최소값이 된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x의 값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값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이 포함된 범위를 하나 했으니까 포함되지 않는 범위로 x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뭐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이러한 주황색 부분만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4 빼기 4, 0이 나오고, 자, x가 2일 때는 최대값이 계산하시면 2 대입하시면 25 빼기 4니까 2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스키 선수가 도약하였을 때 x초 후에 지면에서의 스키 선수의 높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스키 선수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높이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꼭지점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자, 그럼 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해주시면 5분의 3을 제곱하는 거니까 25분의 9 마이너스 25분의 9 플러스 1이다. 자, 마이너스 5에 x 빼기 5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시면 5분의 9 더하기 1이 되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5에 x 빼기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의 높이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자,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x는 0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나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 여기가 지금 5분의 3일 때죠. 그러면은 뭐 0일 때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가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걸린 시간은 5분의 3초고 그때의 높이는, 시간은 5분의 3초, 높이는 얼마냐? 5분의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잘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과정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10cm인 막대 22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자, 가로에 x개를 놓으면 한 길이가 10cm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10cm고
그다음 10xc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 11-x개를 놓겠죠. 전체가 22개니까 반 나눠주시면 11개가 될 거고, 그 11개를 가로, 세로 이렇게 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10에 11-x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x가 2분의 11일 때 3025라는 최대값이 나오게 되니까 302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막대를 x개를 놓는다고 했고, 자, 문제에서 막대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 자, 그 말은 뭐 자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x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저기가 2분의 1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2분의 11은 5하고 6의 중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일 때나 6일 때나 어차피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넓이는 x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를 계산해 주시면 600 곱하기 5가 되니까 30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5일 때를 계산해 주시면은 500 곱하기 6이 돼서 똑같이 3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2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왔고, 2분의 11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를 찾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분의 11과 가까운 자연수 두 개를 찾아주시면 5랑 6인데 5랑 6의 중점이 딱 2분의 11이니까 5일 때의 높이와 6일 때의 값이 서로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최대값을 또 마찬가지로 구해보고 싶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고 싶다면 4분의 19는 대략 4. 얼마의 숫자죠. 그러면 4라는 값과 5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텐데 최대값은 5일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분의 19에서 5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최대값을 x가 5일 때 가지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방법들 기억하시고, 꼭지점을 구한 후에는 결국에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